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25일 공개된 NBA 조합픽 결과입니다. 6.01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하여 S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5년 3월 27일에 펼쳐지는 NBA 주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맞대결입니다. 레이커스는 현재 3연패에 빠지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서부 컨퍼런스 4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현재 레이커스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올랜도전에서 돈치치와 르브론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18대 106으로 패배하며 연패를 끊지 못했죠.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조직력입니다. 상대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페인트존에서 실점이 많아지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슛 정확도가 떨어지고 체력 부담으로 인하여 경기 운영이 무뎌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돈치치는 최근 6경기 중 5경기에서 3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레이커스의 핵심 공격 옵션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 수비가 집중될 경우 체력 부담이 커지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또한 르브론 제임스는 24.9득점, 8.4 어시스트, 8.1 리바운드를 평균적으로 기록하며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왼쪽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해 경기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슛 성공률이 떨어지는 경향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돈치치와 르브론 중심의 공격 전개가 필수적인데요. 돈치치가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르브론이 오프볼 움직임을 통하여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디애나의 마일스 터너가 골밑에서 강한 수비를 펼치는 만큼 페인트 존보다는 중거리 점퍼와 3점 슛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텐데요. 또한 벤치 멤버들의 득점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돈치치와 르브론에게만 부담이 증축될 경우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디안젤로 러셀과 오스틴 리브스가 외곽에서 꾸준히 득점을 올려줘야 하는데요. 인디애나는 최근 5연승을 기록하며 팀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특히 지난 미네소타전에서 119대 103으로 완승을 거두며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핵심이 될 선수는 타이리스 할리버튼과 마일스 터너인데요. 할리버튼은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플레이메이커로 정확한 패스와 외곽슛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터너는 골밑에서 강력한 수비력과 리바운드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어 레이커스의 인사이드 공격을 막아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할리버튼은 인디애나의 공격을 조율하는 핵심 선수로 정확한 패스와 3점슛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인데요.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으로 레이커스의 수비를 흔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터너는 인디애나 수비의 중심으로 골밑에서 블록슛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팀의 인사이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레이커스의 페인트존 수비가 약한 만큼 터너가 공격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이번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인디애나는 빠른 템포의 공격과 강한 수비로 레이커스를 압박해야 합니다. 할리버튼이 빠른 트랜지션을 이끌며 속공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터너가 골밑을 지키며 돈치치와 르브론의 돌파를 막아야 하는데요. 특히 인디애나가 최근 외곽슛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코너 3점슛 찬스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레이커스 수비를 넓게 벌리는 전략이 필요한 인디애나입니다.
이번 경기 레이커스는 돈치치와 르브론의 활약이 중요하지만 할리버튼의 경기 조율 능력과 터너의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 인디애나가 근소하게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인디애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덴버 너겟츠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적이지만 부상 관리와 순위 경쟁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주목되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러키 벅스는 최근 부상과 징계 문제로 주력 선수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데미안 릴라드의 부재입니다. 릴라드는 오른쪽 종아리 부상으로 3경기 결장한 상황에서 추가 검진 결과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을 받으며 복귀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센터 제리코 심스는 플레이오프까지 결장이 유력하고 바비 포티스는 약물 규정 위반으로 2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있어 인사이드 뎁스가 크게 약화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브룩 로페즈가 홀로 골밑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닥 리버스 감독은 로페즈의 혹사 방지를 위해 출전 시간을 현재 제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올 시즌 평균 30.2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야니스의 폭발적인 활약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미러키입니다. 현재 야니스는 미러키의 희망 그 자체입니다. 릴라드 없이도 그는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선수인데요. 강력한 돌파, 리바운드, 수비, 패싱까지 가능한 올라운더죠. 특히 덴버의 빅맨 로테이션이 불안정한 지금 야니스가 공격적으로 페인트 존을 공략한다면 미러키가 충분히 이변을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미러키 벅스는 이번 경기 릴라드가 빠진 상황에서도 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역시 아데토쿤보의 페인트존 장악력이 필수적입니다. 미러키의 핵심 전략은 야니스의 돌파를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덴버의 수비의 핵심인 요키치는 기동성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야니스가 스피드를 활용하여 돌파로 수비를 흔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요키치가 결장하게 된다면 덴버의 페인트존 보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미러키는 더욱 적극적으로 인사이드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와 함께 브룩 로페즈의 외곽 스페이싱 활용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요. 로페즈가 3점 슛을 던지며 상대 수비를 외곽으로 끌어낸다면 야니스가 더욱 쉽게 골밑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 미들턴과 말릭 비즐리 같은 외곽 슈터들이 오픈 찬스를 노리며 야니스의 패스를 효과적으로 받아줄 경우 미러키는 덴버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수비적으로는 덴버의 2대2 플레이를 어떻게 막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덴버는 머레이와 요키치를 중심으로 한 픽앤롤 공격이 강력한 팀이지만 만약 요키치가 출전하지 않는다면 머레이의 단독 공격 옵션을 봉쇄하는 것이 중요한 이번 경기입니다. 덴버 너겟츠는 서부 3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4위권 팀들과의 격차가 크지 않아 플레이오프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5경기에서 니콜라 요키치가 왼쪽 발목 부상 및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결정하면서 팀 성적이 2승 3패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요키치는 이번 홈 5연전 중 복귀가 예상되며 에런 고든 역시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요키치가 없던 동안 자말 머레이가 최근 2경기에서 평균 33.5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페이튼 와스는 지난 시카고전에서 커리어 하이 24득점을 터뜨리며 새로운 옵션으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요키치가 복귀하게 된다면 덴버는 골밑 장악력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되찾으며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신할 텐데요. 자, 그렇기에 덴버의 키플레이어는 요키치와 머레이의 조합인데요. 요키치가 돌아온다면 그의 플레이메이킹과 리바운드 능력이 덴버의 공격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고, 하지만 만약 요키치가 결장하게 된다면 덴버는 머레이 중심의 빠른 공격을 시도하며 미러키의 수비를 흔들어야 합니다. 이번 경기 덴버는 현재 플레이오프 순위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요키치의 복귀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요키치가 결장하게 된다면
덴버의 공격 핵심은 머레이의 득점력이 될 것입니다. 머레이는 최근 두 경기에서 평균 33.5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고, 머레이는 공격적인 슛 셀렉션과 돌파로 미러키 수비를 흔들 놓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 페이튼 왓슨과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외곽에서 3점 슛으로 공간을 넓혀주며 공격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만약 요키치가 출전하게 된다면 덴버는 그의 하이포스트 플레이를 적극 활용할 텐데요. 요키치는 단순한 센터가 아닌 게임 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로서 공을 잡고 나서 컷인하는 팀원들에게 정확한 패스를 공급하거나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러키는 요키치가 볼을 잡았을 때 강한 압박을 가하며 더블팀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덴버의 수비 전략에서는 야니스를 어떻게 막느냐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요키치가 출전한다고 해도 1대1로 야니스를 막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런 고든이 주 수비수로 나서고 헬프 디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야니스가 돌파를 시도한다면 수비가 좁혀지면서 미러키의 외곽 슛을 허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덴버는 빠른 로테이션 수비를 통하여 슛 찬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미러키의 인사이드 공략과 덴버의 2대2 플레이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키치의 출전 여부가 덴버의 경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러키는 야니스의 개인 기량과 브룩 로페즈, 미들턴 등의 외곽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요키치가 복귀한다면 덴버의 우세가 예상되고, 결장하게 된다면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경기의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피닉스 선즈의 맞대결입니다. 제이슨 테이텀의 부상이 셀틱스의 연승 행진에 영향을 줄지, 4연승 상승세의 피닉스가 홈에서 보스턴을 제압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스턴 셀틱스는 현재 6연승을 기록 중이며 최근 12경기에서 11승을 거두며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팀의 핵심 선수인 제이슨 테이텀이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이텀은 지난 세크라멘토전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리며 경기 도중 코트를 떠나야 했는데요. 테이텀은 이번 시즌 평균 27.1득점, 8.3 리바운드, 4.9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보스턴의 공격을 이끌어온 핵심 선수입니다. 테이텀이 빠지게 되면서 제일런 브라운과 데릭 화이트 그리고 포르징기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프리차드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지난 세크라멘토전에서 22득점을 올렸고 최근 6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보스턴의 세컨 유닛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셀틱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29승 7패라는 리그 최고 수준의 원정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텀 없이 피닉스의 강한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의 승리를 위해서는 제일런 브라운과 포르징기스가 테이텀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요. 브라운은 최근 경기에서 평균 25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테이텀과 함께 공격을 주도해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더욱 많은 볼 소유와 1대1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또한 포르징기스도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포르징기스는 상대 빅맨을 외곽으로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테이텀의 부재로 인해 그의 3점슛과 미드레인지 공격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보스턴 셀틱스는 팀의 에이스인 제이슨 테이텀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공격에서는 제일런 브라운과 포르징기스를 중심으로 플레이를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르징기스의 외곽슛과 브라운의 돌파 능력을 활용한 득점 옵션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보스턴은 데릭 화이트와 프리처드가 볼 배급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도 핵심입니다. 공격이 정체되지 않도록 빠른 패스 게임을 통하여 상대 수비를 흔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비에서는 피닉스의 듀런트와 부커를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승부의 키포인트인데요.
특히 듀란트는 최근 두 경기에서 평균 40득점을 기록하며 엄청난 슛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스턴은 듀란트가 볼을 잡는 순간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고 더블팀을 통하여 슛 기회를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닉스 선즈는 현재 4연승을 달리며 서부 플레이인 경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경기였던 미러키전에서는 데빈 부커가 종료 1.7초를 남기고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시키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케빈 듀란트는 38득점, 7개의 3점 슛을 기록하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최근 두 경기 평균 40득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폭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즈에게도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브래들리 빌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할 예정인데요. 그의 공백을 타이어스 존스와 에릭 고든이 메우고 있습니다. 현재 피닉스의 서부 플레이인 경쟁에서 댈러스 매버릭스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보스턴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하는 피닉스입니다. 피닉스의 핵심 선수는 역시 케빈 듀란트와 데빈 부커인데요. 듀란트는 최근 두 경기 평균 40득점을 올리며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이 테이텀 없이 경기를 치르는 만큼 듀란트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경기입니다. 또한 부커도 미드레인지 점퍼와 돌파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요. 브래들리 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볼 소유와 득점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피닉스 선즈는 홈에서 5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현재 팀 분위기가 매우 좋은 만큼 이 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격과 수비에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격에서는 듀란트와 부커의 2대2 플레이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이고요. 특히 타이어스 존스가 빠른 템포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보스턴의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에서는 제일런 브라운을 어떻게 봉쇄해야 되냐가 중요한데요. 테이텀이 없는 상황에서 브라운에게 공격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피닉스는 브라운을 강하게 압박하고 특히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보스턴이 조직적인 패스 게임과 수비적인 집중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피닉스가 홈에서 빠른 템포와 강한 압박으로 보스턴을 흔들 수 있을지, 이 두 가지가 이번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 보스턴은 테이텀 없이도 강하지만 피닉스의 홈코트에서 듀란트와 부커의 활약 또한 강한데요.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3월 27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서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